자, 253페이지 등기 신청 각하입니다. 자, 등기 신청을 내가 스스로 철회한다 취하. 근데 등기관에 의해서 거부당했다 각하입니다. 그죠? 우리가 등기 신청을 하는 목적은 등기부에 기재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등기되어야 권리변동 효력이 생기죠. 그런데 등기부에 기재를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등기관의 기재 거부 처분. 요것이 각하다. 기재 거부 처분. 그러면 등기 신청을 각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에 해당할 때 등기 신청 각하가 되느냐? 이 등기 신청 각하 사유에 대해서 우리 등기법 29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부터 11호까지, 1호에서부터 11호까지 11가지 사유로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가지 사유를 열거 사유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법이 예를 들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듭니다. 예시하는 방법이 있고 열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열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예를 다 나열했을 때 열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가 너무 많아서 다 예를 든 게 아니고 일부만 예를 들었다 그때는 예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민법 187조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죠. 그런데 187조에서 네 가지를 예를 들고 있어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거 말고도 기타 법률 규정이 있으면 등기 없이 권리변동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네 가지는 열거한 거다, 예시한 거다. 그건 예시한 거예요. 예시. 왜? 그 네 가지 말고도 기타 법률 규정 더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예시한 거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근데 29조, 등기법 29조에서 얘기하는 11가지 사유는 열거한 거예요. 그러면 11가지 사유 말고 다른 사유로 각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요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각하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9조 1호에서부터 11호까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29조 1호하고 2호입니다. 그 중에서도 29조 2호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압도적으로. 다른 10가지 사유를 다 합친 것보다 2호 하나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9조 1호는 관할 위반의 등기 신청입니다. 우리 등기소 관할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할 위반한 신청은 무조건 각하입니다. 그 다음에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즉 등기 불가능한 것을 등기해달라고 신청했다. 당연히 각하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만약에 이 위반한 신청이 있는데 당연히 각하가 돼야 되는데 등기부에 기재가 돼 버렸어요. 이때 그 등기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절대 무효입니다. 절대 무효. 그래서 요것들을 위반하면 각하가 돼야 되는데 실수로 등기가 되더라도 절대적으로 효력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등기관이 발견하게 되면 모르고 등기해 줬을 테니까 직권으로 말소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부에 뭐 어떤 사유로든 등기가 돼 버렸는데 이유 여하 불문하고 무조건 무효고 그리고 직권 말소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것은 요 두 가지 위반의 등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민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자,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되는 등기입니다. 그리고 금지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 규정까지 있는 게 중간 생략 등기예요. 근데 중간 생략 등기를 위반해서 금지 규정 위반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했을 때 그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라고 대법원 판결을 내리고 있죠. 그렇다면 그 중간 생략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알아듣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 등기법 전체를 통틀어서 등기부에 기재됐는데 절대 무효 직권 말소되는 건 요 두 가지 위반밖에 없어요. 문제는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는 거 요게 양이 많고 어렵고 각종 법을 다 들고 와가지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설명을 한다는 거야.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민법에 여러분 담보물권, 저당권 같은 거 배우면 담보물권은 공통적인 성질, 옛날에는 통유성 그랬는데 요즘도 그런 용어 쓰는지 모르겠어요. 해서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에 부종한다. 부종성, 수반한다, 수반성. 그 다음에 물상대위성을 가지고 맞죠? 그 다음에 불가분성을 가진다. 이런 거 배우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도 당연히 같이 이전해야 돼.
맞죠? 그런데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을 분리해서 별도로 이전하고 싶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등기 신청해왔다.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게 29조 2호 위반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각종 법에 대한 이 논리까지 쭉 들어와야 되는 게 2호입니다. 자, 그럼 253페이지에. 자, 등기 신청 각하했고, 이번에 각하 사유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11번까지 그것이 1호부터 해서 11호까지를 그대로 나열한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1번 1호, 양가로 2번 2호 하고 나가는데, 자, 양가로 2번 2호 사건이 등기한 것이 아닌 경우 22, 23, 24, 29에 하고 이래 나왔죠. 근데 중간에 한 5년 안 나왔네.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요거는 우리 강론편에 있는 다른 등기들하고 종합적인 문제로 엮이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29조 2호는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한 것이 아닌 경우라 하면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뒤에 넘어가보니까 동그라미 13번까지 와, 딱 요것만 외우면 되는갑다. 아니에요. 요건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들 예로 들어놓은 것뿐이고 이거 말고도 쎄 빌렸습니다. 쎄 빌렸어요. 자,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하고 갑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대충 무슨 얘기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은 잡히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자, 우리 물권법상 물권은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따라서 자, 하나의 권리가 성립되는 물건은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맞죠? 하나의 독립한 물건 위에 하나의 권리가 성립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의 물건의 일부의 권리가 성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4가지 권리.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 4가지 권리는 부동산 전부에는 물론 일부에도 인정되죠. 요 4가지 권리는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서 부동산 일부에도 인정이 됩니다. 부동산의 일부에도 인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 여러분 배울 때 토지 일부 소유권 이전 가능 불가능, 토지 일부의 소유권 이전 가능 불가능, 원칙 불가능. 그래서 굳이 일부를 이전받고 싶다면 반드시 뭐부터 선행하라? 분할부터 선행하라. 그래서 분할을 시켜서 일부가 아닌 분할해서 한 개로 만들어 놓고 이전하라. 그래 하고 있죠. 그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일부에 인정 안 된단 말이야. 나 부동산 일부만 소유권 가질래? 안 돼. 안 돼. 맞죠? 자,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인정되는 건 요 4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요거는 타인의 물건을 내 거로 한다. 타인의 물건 그대로 두고 빌려 쓴다. 빌려 쓰는 거야. 이 빌려 쓰는 사람은 경제적인 여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보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물건 한 개 다 빌려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나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다 못 빌리는데. 그럼 못 빌리는 거지 뭐. 이러면 배우자하고 자식들 데리고 거주할 집을 찾아야 되는데 살 돈은 없고 빌릴 돈도 조금 모자라. 그럼 일부라도 빌려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빌려야 돼. 그럼 전부 빌리는 돈 없는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그때를 대비해서 부산시가 저 동네 전철역을 위에다 지어놨단 말이야. 밑에서 비 피하라고. 맞죠? 부산역 가면 비를 바로 두드리 맞아야 되잖아. 비 바로 안 두드리 맞을 수 있도록 뭐 만들어놨다? 동네 전철역. 그 밑에 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 개를 다 빌려야 돼. 일부만도 빌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일부만 빌릴 수 있어. 그래서 다 빌리는 권리는 일부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자, 이 4가지를 뺀 기타 나머지 권리는 자, 부동산 일부에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부동산 일부 안 돼. 저당권 안 돼. 그다음에 우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요 얘기만 한번 아직 못 들었구나. 자, 경매 부동산 일부만 경매로 소유권 처분하고 싶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 안 됩니다.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건 요 4가지밖에 없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럼 압류, 가압류, 가처분 아직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부동산 일부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건 요 4가지뿐이다. 외웁니다. 자, 이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4가지는 반대로 권리의 일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지분. 공유 지분, 합유 지분, 지분이라는 용어로 부르죠. 이 지분을 목적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것은 지분 위에는 불가능해요. 거꾸로 부동산 일부에 불가능한 것들은 지분, 권리의 일부에는 가능하다. 여기에는 가능하다.
자, 그럼 다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런데 부동산 일부가 아니고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갑의 지분, 갑이 가지는 2분의 1 지분만 소유권 이전 가능 불가능? 가능. 부동산 일부에 안 되는 건 권리 일부에 된다 했으니까. 맞죠? 자, 부동산 일부 그 땅의 절반만 경매 신청하려고 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부동산 일부에 경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부동산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가지는 2분의 1 지분만 경매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됐죠? 그러니까 그냥 딱딱 외우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 우리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가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을 무슨 취득? 원시 취득한 자가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일부만 보존 등기하는 거 인정 안 됩니다. 안 되고 권리의 일부만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거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전부의 권리 전부만을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어요. 왜? 일물일권주의 원칙 때문에. 자, 이 부동산 바닷가에 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돈 2억 투자했어요. 갑 1억 투자했고 을 1억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권리는 투자액에 비례해서 가져간다면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소유권 가지면 되겠죠? 맞죠?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부동산 반만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일물 일권이 되는데 반물밖에 안 된다. 이거 등기 안 해준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지분은 아무리 양이 적어도 목적물 전부에 효력을 미치는 게 지분이죠. 그래서 갑이 내 지분만 먼저 등기 신청해야 되겠다 하고 보존 등기 신청하면 이것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 되면 일물 반권이다. 반권. 맞죠? 일물 일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소유권 보존은 부동산 일부에도 안 되고 권리 일부만도 안 되고 항상 부동산 전부의 권리 전부만을 보존 등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 예외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딱 구분해서 외웁니다. 그럼 권리 일부에 가능하냐?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냐? 하면 바로 뭐가 떠올라야 되냐?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 떠올라야 돼. 그럼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이다. 부동산 일부에 되네. 대신에 권리 일부 지분에는 안 되네. 그런데 뭐 경매 나왔다, 가압류 나왔다, 뭐 소유권 저당권 나왔다,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 아니네. 아니니까 부동산 일부에는 안 되고 권리 일부에는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딱딱딱 정리하십시오. 요거 위반한 등기 신청하면 당연히 가가사유고 이거 위반한 등기 신청이 등기부에 기재되더라도 절대 무효 직권말소 사유가 돼버려요. 29조 2호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자,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유들이 3호부터 11호까지가 나옵니다. 9가지 사유가 있는데 지나가면서 대충 한번 보세요. 254페이지. 양가로서 한번 신청할 권한 없는 자가 신청했다. 그래서 본인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닌 뭐 예를 들어 무권 대리인이 신청했다.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서 4번. 거기 동그라미 양가로서 3번에 동그라미 2번. 무권 대리인이 듣기 신청했다. 무권 대리인이 듣기 신청했다.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양가로 4번 등기를 방문 신청해야 될 때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등기소를 출석 방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방문 안 하고 어떻게 하고 갔느냐, 나중에 전화를 했다. 등기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받아보니까 등기관님 우리 바빠서 등기소 밖에서 등기소 담 안으로 서류 던져놓은 거 있으니까 주스가 있어 이러더라.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본인 봐야 돼요. 본인 안 보고 등기 안 해줘요. 이렇게 던져놔도 되는 것은 관공서만이 가능하다. 아까 우편송부도 가능하다 그랬죠. 관공서 빼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신청 정보의 제공이 방식에 맞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1번 필요적 기록상 누락 빠지면 등기 안 해준다 해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막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신청 정보 즉 신청서의 부동산 또는 등기 목적인 권리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신청서에 단층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합니다. 신청했는데 등기부를 보니까 2층 주택 돼 있더라. 신청서는 단층, 등기부는 2층. 다르죠? 등기 안 받아줘. 조금이라도 각종 서류간에 불일치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각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수억 수십억짜리 부동산 권리 변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불일치하는 거 있으면 등기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는 현재 권리 가지는 자, 넘기는 자죠. 그럼 신청서에 갑이 소유자로서 등기 의무자 권리 넘기는 자로 돼 있더라. 그런데 등기부를 보니까 갑이 소유자가 아니고 을이 소유자로 돼 있더라. 그러면 소유자 을이 아닌 갑이라는 엉뚱한 사람이 물건 팔아먹으러 덤빈다는 얘기죠.
등기해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신청정보, 즉 신청서와 등기원인 증명정보, 등기원인 서면, 즉 계약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안 되겠죠? 계약서에는 매매 해가지고 매매 계약서 만드는데 신청서 보니까 정려했다 하고 들어왔더라.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줘? 하나라도 불치하면 안 받아줘?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 아까 많은 서류들 제공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라도 빠지면 각하입니다. 그리고 적어야 될 내용 하나라도 안 적혀 있으면 당연히 각하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10번 양가로 10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 이 뭡니까? 다 돈이죠? 돈이죠. 자, 관공서는 외상 받는다 안 받아준다? 외상 안 받아줘. 무조건 돈부터 내야 돼. 돈 안 내고 어떻게 외상으로 안 될까요? 바로 궁디주 차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주차 푼다. 그리고 양가로 11번 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당연히 일치해야 되겠죠?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 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신청서하고 등기부가 불일치하더라, 신청서하고 등기원인 서면이 불일치하더라, 뭐 여기하고 저기하고 불일치하더라, 다 뭐다? 각각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29조 3호에서부터 11호 사유, 아직 우리 확실히 뭔지는 모른다. 대충 알면 됩니다. 자, 여기 위반한申請이 있었다. 당연히 각하해야 되겠죠? 근데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 등기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절대무효 아닙니다. 절대무효 아니고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 이렇게 가버려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가버려요. 자, 그래서 이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인 이런 등기는 관할 위반도 아니고 등기 불가능한 등기도 아니더라.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 여러분 민법에 배웠던 거, 또는 모두생략 등기, 그 다음에 무효 등기의 유용, 이런 것도 배우셨어요? 그런 것들도 다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라고 나온다. 그럼 그것은 29조 유효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얄구진거 위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등기 위반이 있더라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게 봐줍니다. 요거는 이 현실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자 여기서 1번 이게 소유자 갑 것이어서 근데 갑이 을한테 팔았어. 그리고 을은 병한테 팔았어. 그럼 갑에서 을로 이전, 을에서 병으로 이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갑에서 바로 병으로 이전도 되어버렸어. 그럼 중간에 있는 자 생략했죠? 이게 중간 생략 등기잖아. 그죠? 맞죠? 근데 중간 생략 등기 했지만 그러나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러면 갑은 을에게 팔았고 을은 병에게 팔았으니까 최종적인 권리자는 병이 돼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등기부 보니까 현재 소유자 누구로 돼 있어요? 병돼 있죠. 그러면 과정은 불일치하지만 등기부상의 권리자와 실체관계의 권리자가 일치한다면 유효하게 봐주자라고 하는 게 우리 대법원 판결이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법이 요구하는 걸 안 지켰으므로 무효로 해버렸다. 난리 납니다. 자, 처음에 소유자 갑이었어. 소유권 이전 을대 될 게 병 들어갔죠. 그런데 처음부터 중간 생략 등기인 줄 안다면 등기 자체를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단 말이에요. 몰랐으니까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금방 들켜요? 시간이 흐른 후 들켜요? 시간이 흐른 후 들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소유권 이전 정, 소유권 이전 무하고 막 넘어갔어. 그리고 정은 1번 저당권 A 해줬고 무는 2번 전세권 B하고 해줬어. 자, 이 상황에서 이 병의 등기, 중간 생략 등기로서 무효다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면 무효가 되면 우리 부동산의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 변동의 합의 플러스 등기 두 가지가 있어야 유효하거든요. 맞죠? 그런데 갑하고 병 간에 합의는 있을지언정 중간 생략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등기 자체가 없어지게 되므로 병 소유권 취득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럼 소유권이 없는 자는 사용수익 처분의 권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 역시 무효. 이 사람도 소유권 없죠?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 무효. 그럼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전세권, 저당권 설정한 것도 처분행위란 말이야. 그럼 이런 것도 다 무효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어떤 등기 하나를 무효로 선언하게 되면 그 등기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무효로 된 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후 등기들도 전부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두 사람이 싸운다. 온 길바닥에 식구들 나 앉아가지고 수십 명이 앉아갖고 싸운다. 수십 명이 앉아갖고 싸우는 거라. 특히나 우리 1980년대 우리나라에 가장 복 많은 남편들이 복시성 가진 여자분 부인으로 둔 사람들이야. 복부인 맞죠? 이때 복부인들이 이 부동산 가치 상승의 차익뿐만이 아니고 이 중간 생략 등기를 함으로써
이 세금까지 탈루를 하게 됩니다. 자, 국가에서는 거래마다 세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만약 갑에서 을로 이전 넣게 되면 갑의 양도소득세, 을의 취득세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을로서 병한테 가면 또 을의 양도소득세, 병 취득세 해서 양도소득세 2번, 취득세 2번 이래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자를 생략하고 바로 등기를 해버리면 양도소득세 1번, 취득세 1번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예전에 유행했던 거 뭐 있다? 다운 계약서. 맞죠? 그래가지고 그 중간의 이윤을 이 복부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이 세금까지. 예, 그때만 해도 전부 절세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국가에서 보면 탈세단 말이야. 그래서 중간층이 어떻게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특별조치법 만들어서 이거 형사처벌까지 한단 말이야. 맞죠? 그러나 사람들이 하더란 말이야. 예, 근데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그게 대법원까지 올라왔는데 대법원에서도 이거 법이 금지하는데 왜 했어? 안 돼. 무효야. 선언하고 싶어. 그런데 이거 선언하면 요거 한 개만 선언된다. 전국적으로 난리 벚구통 난다. 난리 벚구통 나고 한반도 바다 밑으로 깔아앉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대법원은 후퇴를 자꾸 하는 겁니다. 실체 관계와 부합한다면 유효하게 봐줄게. 자꾸 물러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경제 다 나빠지니까. 무슨 이해하시죠? 그래서 어떤 등기 하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그 등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엔간하면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고 물러나줘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물러날 수 없다. 그게 두 가지다. 뭐 있다? 관할 위반. 그리고 등기 불가능한 것이 등기됐을 때. 맞죠? 그거는 안 된다. 요거 빼고는 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 자, 무권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졌어. 무권 대리인에 의한 등기. 이거 절대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단 말이에요.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져서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 이거 절대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시험장 가서도 혹시나 나오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이해하시죠? 민법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무권 대리인 그 대리 권한은 없는 자잖아. 무권 대리인이 한 대리 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효력 미친다 안 미친다? 무권 대리인이 한 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이 미쳐요? 이거 주인했다는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주인이 뭐예요? 따를 주자잖아. 그래서 그 행위가 있고 뒤에 따라가면서 인정하는 게 주인이야. 지금 본인이 주인했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주인했음을 미리 머릿속에 고 주인했겠지. 그런 게 어딨노? 여러분 부동산 지금 그 아파트 한 채 얻는데 참 평생을 노력해서 얻었어요. 양 선생이 무권 대리인으로 가갖고 양 선생 아들한테 이 부동산 10원에 팔게 하고 넘겨붙다. 그럼 여러분은 막 주인했다 치고 유효야 그거? 무권 대리인한 법률행위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 무권 대리인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다 무효다? 원칙적으로 무효다 말이야. 맞죠? 무효다 하나 무권 대리인이 하는 게 지금은 아까 이거 봤으니까 실체관계와 부합은 유효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 이거 당연 무효지. 왜? 민법 이론 갖고 오거든. 그 다음 위조 서류. 위조? 이거 막 쳐넣어야 되잖아 위조. 이거 무효지 이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다 말이야. 실체관계와 부합은 유효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해서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는 아까 등기할 때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다 첨부돼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위조 서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위조된 서류가 아닌 진정한 서류는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는 얘기야. 위조 서류가 들어온 거지 진정한 서류는 안 들어왔죠. 첨부돼야 될 서면이 하나 빠진 데 불과하단 말이에요. 무슨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은 관할 위반도 아니고 등기가 불가능한 게 등기된 것도 아니야. 무권 대리인이 신청했다 뿐이지 그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매매 원인 이전 등기는 아예 불가능한 등기예요? 매매 원인 이전 등기 가능하잖아. 다만 무권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등기법에서는 이게 민법적인 어떤 의사표시 합치가 있냐 없냐 그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절차상 문제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좀 달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외워두셔야 돼. 안 외워두면 나중에 나오면 이거 거의 100% 틀리게 돼 있어요. 절대 무효로 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외워두셔야 돼. 저거 두 가지 위반한 등기는 절대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외워두셔야 된다.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나머지 뒤에 뭐 얄궂은 거 넘어갑니다. 사실은 등기필정보 이런 거 좀 알아야 되는데 왜? 실무에서 필요하니까 넘어갑니다. 267페이지. 우리는 일단 이론을 대비해야 된다. 267페이지. 자, 표시에 관한 등기 하고 났습니다. 자,
어디에 등기가 된다? 표제 67페이지 표제부에 등기가 됩니다. 자, 우리 권리는 갑구와 을구에 등기가 되지 표제부에 등기되지 않죠. 그래서 이 권리가 등기되는 갑구, 을구에 등기하고 표제부에 등기는 절차상 차이점이 좀 많습니다. 자, 우선 표제부에 등기는 소유자가 단독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공동 신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서 부동산 표시 또는 표제부에 등기는 원칙 무선 신청 소유자가 단독 신청하더라. 어떤 경우에도 공동 신청은 없어요. 자, 우리 단독 신청의 예외 중에 6가지 우리 외우고 온 게 있습니다. 판수, 보상, 표할 때 표, 부동산 표시, 그리고 표, 등기 명의인 표시. 표시라는 이름 붙는 거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는 단독 신청의 예외에 해당하죠. 요거 단독 신청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 집이 단층 주택이었어요. 그러다가 2층을 정축해서 지금은 2층 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층 주택이었던 부동산 표시의 기재를 2층 주택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단층일 때 소유자였던 사람하고 지금 2층 되고 난 뒤에 소유자하고 두 사람이 손잡고 가야 됩니까? 손잡고 가려면 거울집에 와서 거울, 전신 거울 하나 사와가지고 맞죠? 내가 내 손잡고 거울 들고 가는 거야. 내 혼자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법률 행위가 없어요. 법률 행위는 계약 같은 건 상대방이 있지만 요거는 상대방이 없죠? 2층을 내가 지어 올렸지 2층을 사가지고 와서 얹은 거 아니죠? 맞죠? 자, 내 토지 지목이 전이었어요. 그걸 개발해서 지목을 대로 바꿨어. 그러면 전이었던 지목을 대로 바꿔주세요. 그럼 전이었을 때 소유자 데리고 가야 돼요? 그것도 내고 대인 지금도 낸대.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은 없다.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다 이렇게 하는데 요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등기 방식이 주등기로만 이루어집니다. 주등기 그냥 외우셔야 돼요. 주등기. 자, 우리 주등기 1, 2, 3, 4, 5, 6하고 주로 쓰는 번호 독립된 번호 하나만 쓰는 게 주등기였어요. 그런데 1-1, 2-1 이런 식으로 번호가 2개가 쓰인 것 부가적으로 번호 하나 더 기입됐다 부기등기라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자, 부기등기 1-1 이런 것은 저 앞에 썼던 권리의 순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1-1 하는 등기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내가 1번 저당권자였다. 경매에서 내가 1번 우선 면제권 가지죠. 근데 2번, 3번 저당권 들어왔다. 자, 그런데 이 3번 저당권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내 주소가 바뀌었다. 그러면 내 주소 바뀌는 등기 4번하고 등기하면 주소 바뀌기 전 1번 순위가 주소 바꾸고 나서 4번으로 내려앉게 된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소 바뀐 것과 순위는 관계없어야 된다. 그래서 1번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1-2하고 3번 밑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1-1이라는 등기는 권리의 순위를 유지시켜주는 등기예요. 표제부 등기는 권리가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옛날에는 단층이고 지금은 2층이다. 이렇게 등기되는 거지. 1번 순위로 단층으로 보고 2번 순위로 2층으로 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순위와 관계없기 때문에 부기등기라는 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기등기는 어디에서만? 갑구와 을구에서만 이루어지고 표제부에는 부기등기라는 게 없어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로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자, 우리 지적부 할 때 배운 거 있습니다. 토지 표시는 선등록 후등기. 그래서 먼저 대장에 표시가 등록되고 대장의 표시를 등기부가 뺏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단독으로 부동산 표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신청하는 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됐을 때 자, 등기관은 현장에 가는 실질 심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등기소에 앉아서 서류만 뒤적뒤적하고 심사 끝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는 대장을 뺏겨야 되는데 맞죠? 그러면 그 궁디 무거운 등기관이 대장 발급받으러 갔다 오리? 아니, 신청하는 네가 대장 갖고 와서 신청해라 하고 항상 대장 첨부를 요구하는 게 원칙이다. 대장을 첨부하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표제부 등기는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해서 토지든 건물이든 뭔가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 있는 날로부터 1월 내 신청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별도의 벌칙은 없다. 과태료 같은 행정적인 제재도 없다. 요거까지 하라 됩니다.
이 재작년까지는 토지는 벌칙이 없었어요. 우리 지적부에서도 신청 의무 위반에도 벌칙이 없었죠. 등기부에서도 벌칙이 없었고, 그러나 건물은 1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었어요. 재작년까지. 그러다가 등기법 일부 개정을 하면서 이제 건물도 표제부 등기 1월 내에 신청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규정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 지적법 신청 의무 위반에도 벌칙이 있다 없다? 없다. 등기법 표제부 등기 신청 위반에도 벌칙이 있다 없다? 없다. 지적법과 등기법은 신청 의무 위반에도 벌칙은 없더라.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해서 표제부 등기,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부동산의 사실관계에 관한 등기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단주 대신 들었다 해보세요. 단주 대신, 단주 대신, 단독 신청, 주등기, 대장 첨부, 신청 의무, 단주 대신 들었다 해봅니다. 그래서 표제부, 부동산 표시하고 나왔을 때 단주 대신 기억만 나면 거의 80% 이상은 문제가 풀립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자, 그러면 토지 분할, 건물 분할, 토지 합병, 건물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할이나 합병을 하게 되면 소유자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자, 갑의 토지가 두 필지로 나뉘면 두 필지 모두 여전히 갑 소유죠? 자, 두 필지를 합치려고 합니다. 자, 왼쪽은 갑 거고 오른쪽 거는 을 겁니다. 합병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적할 때 배웠죠. 찌찌찌 소축 등에서 소유자가 같아야 한 필지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여러 필지를 합쳤을 때 소유자 바뀌어요?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나눠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분할이나 합병은 기본적으로 권리관계 변동은 없다. 없고 면적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분할이나 합병은 갑구, 을구의 등기다, 표제부의 등기다. 표제부의 등기다. 권리 변동은 없잖아. 그러니까 분할이나 합병했다. 그때 등기 절차 어떻게 되느냐? 단주 대신 그냥 저리 간다. 분위기 이해하시죠? 그것만 하시면 돼. 지목 변경해야 된다. 등기 신청 어떻게 한다? 단주 대신. 맞죠? 건물 정축했다. 신청 어찌 한다? 단주 대신. 그리 간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272페이지 갑니다. 멸실 등기하고 나왔어요. 멸실 등기. 자,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멸실했는데 얼마 멸실? 전부 멸실. 전부 멸실 시 하는 등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원칙 하에서 부동산 하나 있다, 등기기록 하나 둔다. 근데 부동산이 전부 없어졌다? 그럼 등기기록도 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이 전부 멸실했을 때 등기기록을 폐쇄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다 그랬습니다. 그럼 부동산이 일부만 멸실하면 그럼 아직 일부 남아 있으므로 등기부 없애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부동산이 옛날에는 2층이었다가 지금 단층됐다. 부동산이 옛날에는 200제곱미터 면적이었는데 지금은 150제곱미터만 남았다. 무슨 등기 한다? 부동산 변경 등기만 한다. 부동산 변경 등기. 자, 그럼 멸실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부동산 표시를 말소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등기 기록을 폐쇄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등기 보니까 예를 들어 1번 어디라고 갖고 연제구로 합시다. 연제구 연산동 어디 가니까 뭐 몇 번지에 뭐 단층 2층 주택이 있는데 2층 주택인데 면적은 150제곱미터이고 하고 쭉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2층 주택 전체가 화재로 멸실 소멸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기재를 놔둔다, 그대로 다 지운다. 다 지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갑구를 보니까 소유자 갑돼 있더라.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1번 전세권 A, 2번 저당권 B 돼 있더라. 그러면 갑이 가지는 소유권의 객체인 부동산은 표제부에 있는 그 부동산이죠. 자, 얼굴에 A가 전세권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에요? 표제부에 있는 그 부동산이에요. 자, B가 확보하고 있는 저당권의 대상인 부동산도 표제부에 있는 그 부동산이에요. 맞죠? 자, 그리고 우리 민법 배울 때 권리의 소멸 사유로서 목적물 멸실하면 권리는 소멸한다. 배우셨죠?
목적물 멸실 없어지면 권리 소멸하잖아. 내 시계요 지금 있다. 시계 있는데 어느 날 시계 던지고 받고 하다가 손끝에서 탁 튀었다. 튀어서 주우려고 탁 하는데 20톤 덤프 트럭이 가다 밟아붙다. 자, 납작하게 쇠 쪼가리만 남아있고 시계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더라. 목적물 멸실이다. 그러면 그 소유권 어떻게 된다? 당연히 같이 날아간다. 그렇다면 자, 이 표제부에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갑구얼구 권리가 인정이 되고 있었어요. 그럼 표제부에 그 부동산이 없어졌다 하고 지워버리면 갑구얼구의 그 권리들은 당연히 소멸하는 거야. 그래서 갑구얼구에 있는 권리는 하나도 건드릴 필요가 없고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만 지워버리고 등기부는 그대로 표시하게 됩니다. 갑구얼구 안 건드려도 당연한 결과로서 권리는 소멸했으니까. 그렇다면 멸실등기는 표제부의 등기다, 갑구얼구의 등기다. 표제부의 등기다 말이에요. 그럼 표제부의 등기이므로 멸실등기도 등기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단주 대신 하고 가면 끝난다 말이에요. 단주 대신. 표제부 등기, 뭐 합병이니 분할의 등기, 멸실등기 다 뭐 단주 대신. 저거만 외우면 80%는 다 풀립니다. 끝. 넘어갑니다. 자, 275페이지 권리에 관한 등기로 갑니다. 단주 대신 외우세요. 재수 좋으면 단주 대신만 가지고 어떨 때는 막 두 문제도 맞추고 오고 이란다. 자, 권리에 관한 등기. 그 중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자, 권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 존재해야 다른 권리 존재할 수 있죠. 소유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이 원시 취득되었을 때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막 거의 매년 나옵니다. 거의 매년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하는 등기예요. 원시 취득. 그래서 내가 그 건물, 내가 그 토지를 만들었다. 그 사람이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 그러면 자, 원시 취득이니까 이전에는 건물도 없고 토지도 없었죠. 당연히 등기부도 없었어요. 원시 취득자가 등기함으로써 등기부는 비로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존 등기는 등기부를 만든다.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다. 이거예요. 개설. 거꾸로 등기부가 만들어지려면 무슨 등기가 있어야 됩니까? 보존 등기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보존 등기라는 걸 함으로써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원시 취득했을 때 소유권 원시 취득했을 때만 보존 등기라는 이름을 써요.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처음 생겼을 때는 설정이라는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소유권만이 보존이라는 이름의 등기가 돼요. 소유권 보존. 자, 그 다음에 원시 취득했다. 그러므로 이 보존 등기는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공동 신청이라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원칙 단독 신청이에요. 자,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1억 가지고 짓다 보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그 친구 끌어들여서 친구도 1억 투자하게 해가지고 갑 1억, 을 1억 투자해서 2억짜리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지분으로 보존 등기 신청하러 두 명이 뛰어갔습니다.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맞죠? 갑과 을은 등기됨으로써 등기부상 부동산의 권리를 다 취득하는 자지 불리해지는 상대방 없죠? 그러므로 숫자와 상관없이 단독 신청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보존 등기는 공동 신청이라는 게 없어요. 다만 직권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이다. 일단 이 정도 해두시고, 그 다음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입니다. 상대방이 없고 당연히 상대방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 같은 거 있다 없다? 없다. 즉 등기하게 된 원인이 없습니다. 그냥 저 집 필요해서 내가 지었어요. 그냥 땅이 필요해서 바닷가에 흙 갖다 부어서 메꿨어요. 맞죠? 남으로부터 넘겨받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으로서의 법률 행위 같은 게 없어요. 그러므로 자, 우리 신청서에 등기 신청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것이 등기 원인 그리고 그 일자 플러스 그 연월일 등기 원인 일자 요거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으므로 원인과 그 일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거 기재할 필요가 없다. 자, 이 등기 원인과 그 일자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이거 안 적으면 각하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보존 등기는 이거 안 적은 거다. 적을 게 없어서 못 적는 거다. 못 적는 거다. 이거 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 점에서 조금 예외적인 게 있기 때문에 보존 등기에서는 등기 원인과 그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요 정도까지는 알아둡니다. 알아둡니다. 자, 해서 뭐 별거 없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요거하고. 자, 보존 등기는 우리 법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아니고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법으로 딱 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존 등기에서 나오는 게 여기 이 부분하고 누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구분하는 거, 그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자, 보존 등기는 누가 신청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일단 우리 법은 토지의 경우는 세 사람이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은 세 사람 더하기 한 사람에서 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이 중에 이 세 사람은 같은 사람이고 건물은 별도의 사람 한 사람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존등기 신청이 보는데 건물이든 토지든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공통적인 사람 몇 사람? 세 사람을 여기서 봅니다. 세 사람. 여기 위에 있는 세 사람. 자, 첫 번째. 대장에 의해서 대장에 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보존 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자, 우리 등기부 만들어지기 전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대장이 선등록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대장에서 원시 취득자 몇 번째 소유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내가 원시 취득자입니다. 증명되면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 기분 좋게 등기소 뛰어가다가 팍 자빠져서 탁 돌아가셨어. 옛날에 아시죠? 꽝 하고 책상 때렸더니 억 하고 그런 얘기 있었단 말이야. 자, 탁 자빠져서 억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분 보존등기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 A가 있더라. 그럼 A가 등기를 아버지 재산 물려받았으니까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보존 등기 해놓고 상속 원인 이전 등기 받아야 되느냐?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이니까 아버지 앞으로 등기할 필요 없이 자식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하면 되느냐? 여기 이제 문제됩니다. 바로 보존 등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뿐만이 아니고 그자의 상속인도 바로 보존 등기 가능하고, 상속은 포괄 승계죠. 그래서 상속을 제외한 그 밖에 포괄 승계 받은 사람도 바로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요거 몇 번이나 시험 나왔어요. 갑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의 상속인인 A는 갑 명의로 보존 등기 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하여야 한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그거 몇 번 나왔어요. 바로 보존 등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포괄 승계는 상속, 합병, 그리고 포괄 유정. 이게 대표적이죠. 이거 말고도 뭐 법인 분할될 때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 분할 뭐 이런 것도 새로 들어온 게 뭐 몇 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이 정도만 아십시오. 자, 그런데 최초 소유자여야 보존 등기가 가능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더라. 예외. 자, 지적공부상 최초 소유자가 대한민국 국가여야 된다. 국가. 그래서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 자, 이전 등록 받았으니까 최초 소유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닌데도 바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예외. 자,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자, 지적 공부니까 땅 지자입니다. 오로지 뭐일 때만? 토지일 때만. 건물은 해당되지 않아요. 토지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최초 소유자가 누구여야 돼? 국가여야 돼. 국가.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 장부상 최초 소유자가 국가이고 그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두 번째 소유자지만 보존 등기할 수 있다. 건물은 안 됩니다. 토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지적공구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지든 건물이든. 자, 우리 법원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할 때 그 판결은 언제나 확정 판결이 된다고 그랬죠.
확정 판결해야 됩니다. 근데 확정 판결은 다시 판결의 내용에 따라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로 나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우리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 단독 신청 가능한 판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보존 듣기 신청하는 거예요? 보존 듣기 신청 가능한 판결은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다 돼요. 다만 요건이 필요한데 판결의 내용 중 그 판결 가지고 보존 듣기 신청하는 그 사람의 소유임이 판결 내용 중에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든 이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는 갑이다라는 내용만 들어있다면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판결문 들고 등기관한테 내미는 거예요. 봐요. 법원 판결인데 소유자 누구로 돼 있습니까? 최초 소유자 갑이라고 돼 있네요. 제가 그 갑이거든요. 확인하시고 보존 듣기 해주세요. 법원에서 인정했으니까 보존 듣기 해드릴게. 요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이행 판결이든 형성 확인 판결은 다 됩니다. 다만 그 판결의 내용 중에 판결로 보존 듣기 신청하는 자의 소유임은 나타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런 얘기까지 해줍니다. 보존 듣기 말소 판결 가지고 보존 듣기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자, 이 부동산을 갑이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 명의로 보존 듣기 돼야 되겠죠. 근데 누군가가 선수 쳐가지고 소유권 보존 A하고 나쁜 놈이 지 명의로 보존 듣기 해놨어요. 자, 이 상황에서 갑은 이 부동산 내가 신축했다는 걸 증명하더라도 갑 명의의 보존 듣기 불가능합니다.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있죠.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는 몇 개만 만들어요? 하나만. 그런데 A 명의로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아무리 진정한 권리자라 할지라도 갑 명의 등기를 또 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등기부를 없애야 돼. 없애야 돼. 그럼 보존 등기함으로써 등기부가 만들어지죠. 그럼 보존 등기를 말소하면 등기부 만든 원인이 없어지죠. 그럼 보존 등기 말소되면 등기부는 폐쇄 없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갑은 A를 상대로 보존 등기 말소하라 요구하게 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하겠죠.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납니다. A의 보존 등기는 잘못된 것이다. 말소하라. 그런데 그 보존 등기 말소하라는 판결 내용 중에는 자, 이 보존 등기 말소의 신청인은 갑이다. 그죠? 그리고 갑은 자기가 최초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증거 서류에 의하여 당법원이 판단해 본 바 이 부동산을 신축한 자는 갑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A 명의의 보존 등기는 위법 부당한 보존 등기이므로 말소하라 이렇게 판결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보존 등기 말소 판결에서 최초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다 라는 내용 나왔죠. 그러면 갑은 타인 명의의 보존 등기를 말소하라는 그 판결 가지고 자기 명의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거두절미하고 대가리 따고 꽁지 떼고 몸뚱아리만 보존 등기 말소 판결 가지고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거 실제로 몇 년 전에 이거 그대로 나왔어요. 앞뒤 다 떼고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되죠? 어려운 거 없다. 해보면 쉽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여러분 민법 187조에 나오는 공용징수가 대표적인 수용의 이 전제가 되는 게 이 공용징수예요. 공용징수라는 게 공공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우리 도로 같은 거 만들면 개인 한 사람만 써요? 누구나 써요? 누구나 쓰죠. 그게 공공의 용도라는 거예요. 이 공공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개인 소유, 도로가 돼야 될 땅이었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징수 뺏어버리는 거야. 이게 공용징수입니다. 그래서 수용은 대표적인 공용징수의 예가 되고 수용은 뺏어버린다. 넘겨받는다가 아니에요. 뺏어버린다. 우리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배우셨는데 승계취득은 의사에 의한 승계. 그 사람이 넘겨주고 넘겨받는 이런 승계여야 그게 승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용, 도로 만드니까 나가 뺏어버린다. 이거는 의사에 의해서 넘겨받는 거예요. 쫓아내버리고 가져가는 거예요. 쫓아내버리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은 원시취득입니다. 승계받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수용은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부동산 수용한 자는 이전 등기한다, 보존 등기한다. 보존 등기하는 거야. 뺏어버린다.
승계가 아니니까 원취득이니까. 그래서 수용을 한 자는 보존등기 하는 건데 다만 자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 보존등기를 해요.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는 당연히 수용은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존등기를 해야 되지만 편의상 이전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요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조금 답답할 수도 있는데 아무 말 없이 부동산을 수용한 자는 보존등기 가능하다. 맞아요. 그렇게 나올 때는 그 전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수용을 했는데 등기된 부동산 수용했다, 미등기 부동산 수용했다 이렇게 나눌 때에는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리고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에 이런 말 나오면 당연히 등기된 부동산 수용했음을 전제로 나오는구나. 이러고 풀면 됩니다. 됐어요. 그건 나중에 뭐 이렇게 생각 안 해도 가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돼. 왜?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니까. 막 그런 값다 하고 지나게 돼 있다고. 나중에 가면 다 돼요. 돼요. 됐습니다. 자, 해서 이 세 가지는 이 토지든 건물이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것인데 다만 자, 원칙적으로 우리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보존등기 신청하는 게 맞죠. 근데 대장은 만들어져 있어. 그런데 대장에 기재가 좀 삐리리하게 되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더라. 예를 들어서 대장에 소유자가 등록은 돼 있는데 4명이로 등록이 돼야 돼. 근데 이름이 한자가 잘못돼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한자가 잘못 기재가 되면서 내라는 게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그럼 4명이로 보존등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대장은 만들어졌는데 소유자란만 공란으로 비어있더라.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는 판결받아 오너라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자 토지의 경우와 건물의 경우 나눠서 토지는 누구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되느냐. 토지는 국가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돼요. 국상대 판결. 건물의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상대. 여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상대인데 어쨌든 시군구청장 상대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요 사람 상대로 판결 받아야 됩니다. 요것도 시험에 몇 번에 나왔어요. 자, 토지든 건물이든 국가를 상대로 판결받아 보존등기 가능하다. 땡 틀렸다. 그건 토지만 그렇고 건물은 시군구청장 상대 판결 받아야 돼. 문제 이해하시죠? 또는 지적공부상 국어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도 토지나 건물의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틀렸어요. 뭐 때문에? 건물 안 된다. 지적공부니까 토지만 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아까 건물은 한 사람 더 있죠? 건물 한 사람 더. 자, 건물 보존등기 신청인으로서 별도로 정해져 있는 자가 일정한 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또는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됩니다. 이런 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아오는 자, 확인을 받아서 건물이 자신의 소유권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보존등기. 토지는 이 사람들 확인으로 보존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래서 이것도 몇 번 나왔죠. 토지든 건물이든 이런 사람의 확인을 받아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틀렸다. 건물만 가능하고 토지는 안 된다. 그래서 처음 배우면 무엇이 정신없는 것 같은데 나온 거 보면 이 완전 유치원생 문제다. 맞죠? 완전 유치원생 문제야. 이런 사람 확인받아 건물이나 토지의 이래가 틀리게 나온다. 나 얼마나 쉽노? 그죠? 이거 틀리면 우사다, 우사. 남한테 틀렸다 말도 못하고, 그죠? 자, 이 확인을 받아. 이 확인받는데 이 확인받은 서류를 사실확인서라고 부릅니다. 사실확인서. 이 건물 내가 신축한 거거든요.
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서류다. 사실확인서. 옛날에는 이 사실확인서라는 이름의 서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서류가 해당이 됐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이제 사실확인서 말고 다른 서류는 안 된다. 옛날에는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서 또는 재산세 대장에 의해서 발급된 재산증명서, 가옥세 대장 등본 뭐 여러 가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안 돼요. 다 안 되고 오로지 무슨 서? 사실확인서라고 불리는 이름의 서류여야만 건물 보존 등기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사실확인서는 뭐 이름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이냐 뭐 나와 있고 뭐 몇 가지 있는데 됐습니다. 그런데 하시면 되고 자, 이 보존 등기에서 어디 갔나? 직권 보존 등기를 봐야 됩니다. 직권 보존 등기. 자, 275페이지 가봅니다. 275페이지. 거기 보시면 저 밑에 2번 파란 글자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경우 1번 원시 취득 양거로 2번 미등기 부동산 처분 제한 등기와 무슨 보존? 직권 보존. 원래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인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해주는 보존 등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직권 보존 등기부터는 10분 쉬었다 합니다.